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문화에서 제일 첫 번째 문화의 일반적인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문화의 개념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얘기할 때 문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자동차 문화, 거리 문화, 문화라는 말 의미를 많이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지만 그 문화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죠. 그냥 문화라는 개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 많이 요즘 많이 캠페인 문화인이 됩시다. 아니면은 문화생활을 누린다. 그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요즘 흔히 많이 하는 삐뚤어진 청소년 문화 이런 표현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라는 말을 사실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말의 의미가 정말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단어의 개념은 학자마다 이론가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제 생각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근데 그 문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도 딱 일정하게 각자가 내리지를 못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이번 시간에 그 문화의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화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문화인이 되자, 문화생활을 누리자 등등 이런 표현을 쓰듯이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 어떠한 생활 양식들이 다른가, 그런 차원의 생활이나 아니면 생활, 태도, 개념, 습관 등등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문화라는 것은 집단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집단이 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하는 생활 양식, 이거는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집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얘기 하는데, 모든 사람이 어떤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그것이 된다면 그건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거는 습관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습관과 습관과 문화의 차이가 이제 집단이냐 아니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인간의 집단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듯이 이제 한국 사람과 인도 사람, 이 차이가 있겠죠. 한국 문화와 인도 문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언어도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 사는 집들도 건물들도 다를 것이고, 옷도 다르게 입잖아요. 그죠? 옷도 다르게 입고, 그 다음에 음식도 다를 것이고, 한국과 인도의, 꼭 한국과 인도만이 아니라 제가 비교를 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음식, 신앙, 친족 조직,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차이를 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은 보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에 익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는 유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전적 소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몸에 익히는 것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한 문화라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태도나 여러 사람의 단체적인 습관, 집단적인 습관이 이제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행동이나 사고에 나타나는 상이한 양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인도 사람의 행동 양식, 인도 사람의 사고 방식, 아니면 한국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문화의 의미로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관습적인 행위. 그 다음에는 그러한 행위의 산물, 그러한 관습적인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산물들,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문화의 개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문화의 개념은 각기 정의하는 사람이 학문이나 아니면 그 분과에 따라서, 이론가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클라크 문화라는 정의가 너무 다양하게 쓰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클라크 혼이라는 학자가 이제 정의를, 문화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방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어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다 해서 그 연구 과정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문화의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간 인간 생활, 집단 생활, 양식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게 됐을까요? 역사적 고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는 뭐 원시시대쯤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땅이나 아니면 곡물, 가축을 경작한다. 옛날에는 뭐 아주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경작하는 그 의미를 문화라고 봤더라는 거죠. 그 의미의 컬처라는 의미의 어원이 옛날에 땅이나 곡물 아니면 뭐 가축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컬처라는 의미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원이 거기서 출발이 됐다고 이제 15세기 어떤 저술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세기 저술에 그 전에 것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15세기 저술에서는 농경, 그 다음에는 뭐 원시 농경에 대한 의미로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정의로서 마음이나 정신 수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나 정신의 수양,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예술이나 문명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마음이나 정신의 수양 아니면 예술 문명 이러한 단어들은 결국에는 주상적인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주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상적인 의미로 쓰였던 것이 16세기 초반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세기 초반에는 이제 유럽이 이제 16세기는 거의 뭐 유럽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16세기 초반에 이제 특정 계급이나 아니면 소수만의 사람들의 들만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서 귀족들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향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화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 문화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 18세기까지 유럽 부유한 계층의 세련된 스타일을 향유하는 의미를 문화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18세기 그죠? 16세기 르네상스가 지나서 18세기 뭐 19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럽 부유한 계층에서 음악, 문학, 미술, 예술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제 세련된 스타일을 향유하는 이제 그런 시대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것이 문화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거는 지식인의 작업이다. 그 다음에는 엘리트 계층에 추구되어지는 문명을 의미한다라고 문화를 봤습니다. 결국에는 좀 더 뭡니까 지배계급이나 아니면은 좀 더 상류층에서 즐기는 어떠한 생활 형태를 이제 문화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자, 그 다음에는 뭐 역사나 아니면 철학 여러 가지 학풍에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술 사조, 음악 사조,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각 여러 사람들의 뭐 철학자들이 있죠. 그러한 철학자들이 사용하면서 의미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 문화라는 의미로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좀 더 이제 발전해서 사회 발전의 일반적 과정으로서 이제 문화를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떠냐면은 주로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계몽적인 사상으로서 연결되는 거죠. 좀 더 이제는 18세기의 특정 계급에서 향유되는 의미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계몽 18세기 이후 프랑스 혁명이 지나서 이제 민중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몽시키는, 깨우치는 그런 의미로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특정 층에서 쓰이는 문화가 아니라 사회 발전의 일반적인 과정으로서 이제 문화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류의 단선적 진화,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유럽의 뭐 상류층들이 어떤 문화가 어떤 생활 형태가 생기면서 그 형태가 조금씩 발전해 가고 좀 더 진화해 가는 그러한 단일화적인 선상에서의 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서 복합적인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정의에 보시면 유럽 중심적 사고였겠죠. 선택받은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의미가 없어지면서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공유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는 의미로 많이 이제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단일 문화에 대한 노선을 비판하게 되고요. 거기서 등장하게 된 복수형 문화 개념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류층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 대중, 일반 민중으로서 함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정 국가나 아니면 집단이나 뭐 특정 계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층 말하겠죠. 그 다음에 시대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의미 아니면 가치, 생활 양식 등을 문화라고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보편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의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학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자, 그 다음에는 사회 인류학이 이제 학문의 한 형태로 뜨게 되면서 사회 인류학에서 이제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문화 인류학이라는 말이 이제 학문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의미를 두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문화라는 말이 집단이나 국가 내에 공유된 의미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공유된 의미 안에는 결국에는 뭔가가 물질적으로 사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라는 의미 안에는 상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가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는 어떤 것이다가 아니라 문화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관계, 이 정의에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은 언어라는 것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인간의 소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다른 소통에 있어서는 언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의 의미를 상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에는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화의 의미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언어를 중요한 사회적 실천적 기제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언어를 중요한 사회적 실천적 기제로 봤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기호화나 상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징이나 기호하는 언어로 나타내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왜 사회의 문화의 정의를 하면서 왜 언어가 필요하냐 들어가느냐 되게 되면은 소통을 하는 것 과정에 있어서 언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문화가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해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 이제 문화에 대한 의미가 좀 더 발전하면서 문화에서는 언어가 중요한 사회적 실천 기제로 등장한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를 다섯 가지로 역사적 고찰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문화 개념을 인류학적인 고찰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 개념의 인류학적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문화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정 사회 집단이나 아니면 혹은 집단 인간이 공유하는 가치나 신념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의 생활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태어나면서 유전적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배워가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것이 결국에는 이 문화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면서 총체론적 문화 인류학적 고찰에서 총체론적 문화 정의에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총체론적 의미는 뭐냐면은 문화가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을 총체 모두를 일컫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화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화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예술 문화, 미술 문화, 체육 문화 등등 많이 붙이죠. 우리가 지금 보다가는 좀 더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문화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예술이나 미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문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는 이제 그 문화가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그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 총체를 말하는데 결국에는 아주 크게 보면은 총체론적으로 보면 역사를 문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는 문화가 변해가는 데 있어서 발생된 것이 남는 것이 역사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슬러 올라 보면은 유명한 학자입니다만은 타일러가 원시 문화라는 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서 얻어지는 다른 모든 능력 아니면은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 총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총체론적 문화 정의이기 때문에 이 타일러가 정의하는 이 문화에 대한 정의는 가장 오래되고 포괄적인 것으로 인용되고 있는 고전적 문화에 대한 정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전승되는 지식 태도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습관적 행위 유형.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생활 양식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다 라고 타일러는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체적 문화 정의에서 또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화가 인간 고유의 소유물이다. 인간이 상징할 수 있는 상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결국에는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제외한 동물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동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차이일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유롭게 아니면 인위적으로 의미를 창작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계에 있는 사물과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의미를 포착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며 인간이며 인간만이 문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일러나 아니면 화이트의 총체론적 문화 정의에서와 같이 결국 총체론적인 전망은 뭐냐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살아가는 적응 메커니즘으로서 문화의 기능적 중요성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안에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념론적 문화 정의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총체론적 관점과는 달리 총체론적 관점, 우리가 태어나는 뭐 생활 방식, 고유 양식 모든 것을 말했는데 이 관념론적 문화 정의에서는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르게끔 해주는 기준이나 규칙이나 표준을 문화라고 본다. 결국 의미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물이 있죠. 요즘 많이 뭐 건물을 빌딩을 지을 때는 옛날과는 달리 막 유리를 많이 붙여서 빌딩을 짓죠,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이 문화라고 생활의 총체론적 관점에서 문화라고 봤는데 이 관념론적 문화 정의에서는 그렇게 만드는 건물을 만드는 유형도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바뀌어가는 의미의 그 기준이나 규칙이나 표준 이러한 것들을 문화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두나이프는 말하기를 한 사회의 성원들의 생활 양식이 기초하고 있는 관점 체계 또는 개념 체계를 문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머리에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것이 결국 뭐냐면 인지주의적 입장에서 문화를 정의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징과 의미 체계로서의 문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 체계로서의 문화의 이제 의미를 중점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이벤트가 결혼식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인지 체계로서의 문화 개념, 의미 체계로서의 문화 개념, 이건 뭘까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어떻게 의미를 두느냐. 자,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지체계로서 문화 개념에 보면은 결국에는 결혼식 있잖아요. 결혼식의 의미가 뭘까요?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인지체계로서의 문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에는 결혼식이라는 거는 신랑 신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최초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인지체계적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의 뭐 진행 순서라든가 아니면은 예식 진행 시 좌석 배치, 혼주는 어디 앉을까, 아니면은 뭐 주례는 어디에 설까, 아니면은 주례 위치는 어딜까? 그 다음에는 뭐 신랑 신부 위치는 어딜까? 이런 등등 이런 의미를 가질 때 이거 인지체계로서 문화이고요. 그 다음에는 의미체계로서의 문화 개념은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혼체계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과정이라 했는데 그것은 의미체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느냐. 친구로서의 입장으로서 오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선후배의 의미로서 오느냐,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그 전에 뭐 결혼식이나 여러 가지 경조사에 왔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든가 등등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징과 의미 체계로서 문화를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어츠가 말하기를 문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를 문화 이해의 중요한 핵심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졸업식, 결혼식,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 회사 가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의미와 상징 가지고 있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 의미를 대체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 특정 사건이나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 심층적인
기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지체계로 보느냐 의미체계로 보느냐 여러 가지 의미를 어떻게 둔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결혼식 이벤트를 봤듯이 이번에 윙크를 보면은 윙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뭐 눈이 떨려가지고 윙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사랑의 의미로 윙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두 사람이 앉아서 무슨 상황에서 윙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사인을 주는 의미로 쓰였던 건가 등등 이러한 특정 사건의 현상의 의미를 두는 것에 의해 가지고 문화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문화를 이해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그것이 문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징적 체계에서 문화 개념은 강조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윙크를 했는데 그 윙크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문화라는 것은 옳고 틀린 것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지 문화는 이것이 옳고 그릅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앞에서 총체론적인 의미, 그 다음에는 뭐 관념론적인 의미, 뭐 상징으로서의 의미 등등 봤습니다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를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문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문화라고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럼 우리가 틀렸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이 아니라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화의 구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이제 주류 문화는 지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에 의해서 향유되는 문화인데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16세기에서 뭐 18세기 정도의 귀족들이 유럽의 상류층들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류 문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 문화에 의해서 향유되는 문화라고 이제 얘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주류 문화는 지배 집단에 의해서 향유되는 문화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위 문화는 무엇이냐면은 한 사회 집단의 특수한 부분 아니면 특수한 영역에서 다른 것과는 차별되는 생활 양식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인식은 가지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문화라는 것이 지역이나 세대, 뭐 지역이라고 보면 뭐 한국이냐 미국이냐 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대, 뭐 노인 세대, 청소년 세대, 아니면 뭐 중년 세대, 뭐 아동 세대 다 다르죠. 거기에 따라서 향유되는 문화가 생활 양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비열에 따라서 여자냐 남자냐, 그 다음에 직업에 따라서 뭐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직업에 따라서 기업인이냐,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집단에 있느냐, 아니면 교사 집단이냐, 의사 집단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직업도 종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집단 문화, 뭐 의사의 집단 문화,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기업인들의 집단 문화 등등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공유되는 문화, 하위 집단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에서는 한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자 할 때, 아니면 집단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자 할 때 유용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성인의 아니면 부모 집단과 청소년, 자녀 집단
내 차이가, 인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등등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교사와 학생의 개념 차이 등등 이런 것들도 문화 차이를 우리가 집단 간의 차이를 인식하셔갈 때 유용한 개념으로 하위 문화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표현 문화와 내재된 문화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된 문화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존재 양식에 따라서 문화적 가공물, 문화재, 아니면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뭐 집, 그죠? 옛날에는 뭐, 기와집, 초가집 이랬던 것이 문화가 발전하면서 요즘은 뭐 문화 우리 주거 형태도 많이 달라졌듯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가능한 행인, 문화적 가공물 이런 것들이 결국 표현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청소년의 문화이기 때문에 하위 표현된 문화 보면 청소년들의 독특한 복장들. 몇 년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엄청나게 머리 붙여가 기름 바르는 것처럼 아주 붙여가는 깻잎 머리. 뭐 아니면 쫄바지 뭐 요즘에 그런 것들 있죠. 아니면 교복을 아주 줄여서 타이트하게 입고 다니는 뭐 등등 그런 것들. 자, 아니면 머리 형태,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관찰 가능한 상태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뭐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재된 문화를 보면은 문화재와 행동에 부여된 의미나 가치, 상징 가치,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의 영역의 문화를 내재된 문화라고 한다겠죠. 보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자, 그래서 청소년들의 독특한 복장이나 머리 형태에 부여된 의미가 다를 수 있겠죠.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머리들은 또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요? 뭐 앞에 이렇게 앞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화를 전부 똑같이 그런 걸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뭐 성인들이 봤을 땐 쟤들 왜 저러는가 할 정도로 하지만 거기는 자기네들 청소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라는 거는 결국에는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의 문화를 말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각군 사관생도의 독특한 복장 있죠. 뭐 육사, 공사, 해사 다 다릅니다만 그 복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 복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죠? 뭐 해군은 하얀 복장, 하얀색, 뭐 공군은 파란색, 뭐 감색 이런 걸 쓰게 되죠. 육군은 뭐 초록색 이런 것들을 쓰듯이 거기에 대해서 각 군의 특정한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내재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실제 문화와 이상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문화는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와 실제로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차이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상 문화는 말 그대로 이상이란 단어와 같이 한 사회의 전통이나 이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희망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나타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효문화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는 결국에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로 쓰입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바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 실제 문화에서는 현실에 드러나는 양상들로 나타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효문화가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 버스나 뭐 대중교통에 노인석, 뭐 노약자석 이런 특정 자리를 지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우리 노인석에 앉아가지고 비어있는 노인석에 앉아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다들 힘드니까 앉았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노인들이 오면 자리 피해주기 뭐 귀찮아서 아니면 힘들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시설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든가 등등, 아니면은 뭐 거기서 또 비켜주는 사람들 많겠죠. 많이 있죠. 이제 그것이 비켜드린 양보하느냐 양보하지 않느냐, 예, 그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것인가, 현실에 나타나는 양상들을 실제 문화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요즘 지하철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업적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고, 뭐 결국에는 요즘 많이 여름이니까 뭐 에어컨이 많이 발전해 왔죠. 저는 저 집에서 쓰는 에어컨이 거의 20년이 다 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신형 에어컨도 아주 발전적이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물질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물질 문화. 자, 이거는 비물질, 말 그대로 비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이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정신문화와 행동문화로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아닌 정신문화와 행동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행동문화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절차나 방식. 이것을 행동문화랍니다. 결국 거기에는 어떤 방식의 규칙 들어가는 것이 법, 우리 민속적인 관례, 아니면 관습, 제도 이런 것들이 행동문화를 만들어주는 비물질 문화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문화는 학문, 종교, 도덕, 가치관, 정신적 창조물,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형의 어떤, 나오는 문화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나 집단이 갖는 상징이나 그 다음에는 의미나 가치,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비물질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물질 문화의 비물질 문화의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들의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는 무엇인가?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맞게 얘기했듯이 의복,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교복 같은 거는 물질 문화일 것이고 그런 교복을 줄여 입거나 거기에 교복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변형시켜서 입는 것에 대한 의미는 비물질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는 결국에는 우리가 청소년 또 다른 걸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의 휴대폰 좋은 거 사달라고 많이 조르죠. 그러면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물질 문화의 의미는 뭘 것이고 휴대폰 자체를 보면 물질 문화를 볼 수 있겠지만 그 휴대폰을 가지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비물질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도 여러 가지의 옵션이 좋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좋은 휴대폰을 사달라고 말이 조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어서 비물질 문화의 의미를 청소년들이 담고 있는 것인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문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문화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문화 체계 아니면 특질, 복합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문화의 체계는 각 사회 집단의 문화는 전체로서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한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역사나 자연환경, 가족생활, 조직, 언어생활, 취락구조,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아니면 정치 및 경제체계,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서로 이러한 것들은 상호 우선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휴대문화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청소년의 휴대폰을 갖는 문화에 있어서 자, 그것이 그 휴대폰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니면 안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관계가 생기느냐.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관련 단순히 휴대폰을 가지는 것만으로 보면 괜찮습니다만은 요즘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가짐으로 인해서 또 뭐가 생깁니까? 핸드폰 중독이라는 요즘 옛날에는 없던
단어들이 생기게 되죠. 현상들이 생기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문화가 하나 있으면 서로 관계되기 때문에 이 문화들은 서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거기서 이제 외국에서 온 가족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있는 뭐 역사, 환경, 가족, 생활, 조직 등등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화의 하나의 체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의 특질에 있어서는 한 문화의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뭐 문화에는 여러 가지 많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자, 거기서 하나의 제일 작은 단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조상에 대한 제사, 그냥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제사를 왜 지내는가, 그죠?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한 의미를, 제사는 조상에 대한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 그 다음에는 그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제물, 음식은 어떤 것을 가지느냐. 뭐 그 제물은 뭡니까? 경상도 방식 다르고 전라도 방식 다르고 그 다음에는 각기 문중에 뭡니까? 따라서 다 다를 것이고 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는 뭐 그 제사에 참석하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로 정할 것이냐. 뭐 어떤 때는 여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여자까지 함께 참여해서 제사를 지낸다. 등등의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그것이 문화의 특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화의 특질은 사용되는 맥락이나 아니면은 이해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화의 복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문화의 복합은 결국 말 그대로 복합적인 거죠.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을 맺으면서 문화 복합을 형성하게 되고 그런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 특질이 새로운 조화로운 구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우리 교통문화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문화 단순히 교통문화만이 아니죠. 그 교통문화 안에는 교통질서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교통질서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등등 함께 복합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문화 특질을 조화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특질들이 하나의 복합으로서 문화 유형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는 수없이 많은 부품이 조합으로서 자동차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 자동차는 단순히 그 자동차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자동차를 타려면 길을 가야 되겠죠. 고속도로를 가든지 뭐 일반 도로를 가든지 시내 도로를 가든지 하든 도로를 가게 되겠죠. 그 도로를 만들어지는 특질과 또 다른 연결이 있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는 뭐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면 주유소도 있겠죠. 자, 그다음 여러 가지 뭐 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필요에 따라서 소유자의 경제적 수준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복합적인 형태로서 문화 유행을 구성하는 것이 문화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